네, 반갑습니다. 한때 차두리 선수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는 좀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그 아버님이신 차범근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아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 헝그리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우리 세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들은 정말 축구를 즐기면서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본인은 축구장에 나갈 때 축구화를 신을 때마다 축구화가 아니라 마치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축구화를 신고 축구장에서 즐겁게 축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자세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번역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비슷한 질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장놀이에서 했던 그런 구조, 또 표현들을 리사이클링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질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의장 파월이 나왔었는데 오늘 부의장이 나와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네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그럼 그다음에는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미국은 여전히 높지만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립 제퍼슨이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러면은 파이스 파이스 이 시사했던 때 힌트들은 많이 썼지. 힌트들 벤치마크 기준금리 벤치마크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동결 가능성이라는 건 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주기 퍼즈는도 되고요. 그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remain 동결됐다는 건 unchange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어려워 이런 거. 급등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뭐가 뭐 이거죠. 뭐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어만 추려보는 거죠. 핵심어 추리기.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세의 핵심이고요. 급등세. 그다음에 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신중 이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뭐가 뭘이죠? 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 급등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먼저 해보고요. 네, 센트럴 뱅크, 센트럴 뱅크, 입니다. 그쵸? 음, 이거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저번에 나왔었죠. more, 신중이 뭐였죠? deliberate, increase of, further interest rate hikes. 그죠? as 국채금리, 급등세. 그러면 국채금리가 급등세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국채금리를 주어를 가지고. 그러면은, interest rate, pound. 만개는 있겠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추월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recently를 쓰면 되는데
조금 앞에다 쓸 건데 그랬죠. 그런게 이렇게 쓰면 돼요. in listen well, 그죠? 거기 listen 틀리면 좀 어색하고 자리가 원래 문장 처음에 많이 오니까 그다음에 다 썼나요? 이건 뭐 뭐뭐 한 것 같은데요, 러브 이렇게 쓰면 되죠? 중앙은행이 좀 더 신중해야만 하는 것 같다. 음, 이렇게 됨에 따라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s 이렇게 두 문장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국채금리 급등세 가가 주어가 되죠. 급등세 채금리 10년 만기는 붙이면 되고 아, 연준을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또 신중 이거죠. 그럼 종사를 생각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상황이 연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중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동사를 쓸까? 푸시라든가 pressure 이런 단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보죠. 이제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it seems that 그쵸? 네. 주어가 이 부분 이제 as 다음에 요거를 다 주어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뒤집어야죠. 이 동사가 없네요. are soaring. 그죠? 등세가 되고 있다. 그럼 이제 soaring interest rate로 바꾸면 되죠. 급등세인 국채금리. soaring interest rate라고 바꾸는 이제 했었죠. 그다음에 years가 그쵸. 어, 복수로 have pushed not bad. 복수 이거 그대로 붙여가지고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앙은행 일을 주어로 해가지고 신중해야 된다. 급등함에 따라를 했는데 이제는 급등을 주어로 해가지고 요거를 주어로 하고 그다음에 연준을 목적어로 해서 동사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는 여전히 높지만 연준이 11차례 인상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음,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은 높은 미국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워버리고 상태 뭐 여기 상황 이런 거 다 분살이죠. 그러면은 despite, despite 어, 높은 하이 그죠? inflation rate 그죠? inflation 불구하고 가 해즈 인삼도 저번에 많이 나왔었죠. 인크리스 말고도 뭐 하이튼도 있었고 펌프드 업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어그먼트도 있었고 어, 정말 11 타임즈죠. This March
2022. 네, 정리하죠. 그 부의장 이렇게 타이틀 할 땐 덜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제퍼슨이 시사했다. 그죠? 시사했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거. 그죠? 동결된다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리메인을 해야겠죠? 모두에 붙으니까. 그다음에 국제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급등세를 그래서 끊었고 1번은요. 끊어가지고 이어감에 따라 연준이를 주어로 한 거죠. 이 문장은 연준을 주어로.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주어가 됐고, 그죠? 이 문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목적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as저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 as절이 주어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주어. 뒤집기를 해서 주어. 그죠? 그러니까 급등세가 국채금리가 급등세. 그쵸? 급등세. 그럼 뒤집어서 급등하는 세금리 이런 식한 거죠. 네. 한 문장을 먼저 그럴 때 쓰는 단어 동사가 중요했죠? 그럴 때 쓰는 동사는 뭔가 정리하는 게 있는데 푸시나 프레셔를 쓴다고요? 보이셨죠? 동사, 필요한 동사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어 투부정사의 문장 구조가 나오게 되죠. 이런 또 뒤집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불구하고 인상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since니까 해서 하이픈들 해야겠죠. 네, 재밌으셨죠? 그리고 뭐 다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건 또 one thing, another이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이제 그대로 해보려고 자꾸 이제 관찰하고 고찰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음, 그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